안녕하세요. 포르투나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생시를 보정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치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치적 성향도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면은 리서치를 다 했어요. 사건 사고들을 뭐 서울대 법대를 가셨었고 사법 시험을 합격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사건 사고는 다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힘듦의 정도나 또 감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100점짜리 생시 보정이다라고 보기엔 좀 힘든 것 같고 한 90점 이상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따가 그 정확하게 뭐 예를 들면은 14시다, 14시 5분이다 이렇게 생시가 딱 나온 건 아닌데 구간은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가지고 2025년에서 2026년 운세도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윤석열 대통령의 2026년 12월 생일까지의 운세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은 1960년 12월 18일이었고요. 생시는 나오지 않았고 서울시 서대문구 출생인가 아니면 성북구 출생인가 그랬어요. 예. 근데 그렇게 크게 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점성술이라고 해도 서대문구나 성북구는 위도경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왜냐면 용어나 이런 것들이 생소할 수도 있어서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게 풀이는 해드리겠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올린 영상인 30분 만에 마스터하는 실전 사주 점성술 이거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올린 영상에서 제가 생시 보정하는 방법들을 또 좀 자세하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은 또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다. 그거 보시지 않으셔도 제가 설명드리는 거 간단하게 듣고 넘어가시면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성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행성하고 하우스예요. 그래서 행성하고 하우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점성술에서 보는 행성은 여기 나와 있는 태양,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달, 수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달, 수성은 사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립적이라고 써놨고요. 그래서 이 5개 행성에 조금 주목을 하시면 되는데 태양은 강조와 복불복이라고 써놨어요. 좋은 곳에 가면 굉장히 좋고 안 좋은 곳에 가면 안 좋은 의미가 부각이 된다라고 해서 복불복 써놨고요. 금성과 목성은 매우 좋은 거다. 화성과 토성은 안 좋다. 화성은 화가 난다. 토성은 토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행성들이 좋은 행성이냐 나쁜 행성이냐 이런 것들이 어느 하우스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하우스의 영역이 좋게 발현이 되느냐 나쁘게 발현이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빨갛게 내놓은 1, 6, 8, 12 하우스는 안 좋은 하우스고요. 영역들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6하우스는 건강 1, 8하우스는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영역들, 12하우스는 고독하고 희생하고 내적인 우울증이나 뭐 어떻게 보면은 중독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안 좋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5, 9, 10, 11하우스는 굉장히 좋은 하우스들이다. 특히 50, 11이 가장 좋고요. 그 외에 2, 3, 4, 7하우스는 여기 영역들이 있는데 조금은 중립적이다. 그래도 좋은 행성들이 들어오면 좋고 나쁜 행성들이 나오면 중립적이라도 조금 나빠지는데 여기는 굉장히 힘들게 나오고 나쁜 것들이 들어갔을 때 근데 나쁜 것들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힘듦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것들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정말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목을 했었던 거는 1979년도에 서울대 법대를 진학했었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그 구간들을 또 다 여기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 구간은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으로 이 행성의 하우스 변화를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00시 00분부터 01시 11분까지는
동일한 운세를 갖는다라고 해서 이 운세 구간들을 지금 추적을 하는 거예요. 좀 보다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쪽 구간을 봤더니 서울대 법대 진학을 하는 그런 행성과 하우스가 없더라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도 지금 봤더니 일단 화성 12 하우스는 화가 나는데 12 하우스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서울대 법대 갔으면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니었다라고 보시고, 화성 11도 보시면은 아니죠. 화성이 화 나오는 거고 토성도 토 나오는 건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도 아니었다. 그래서 여기도 토성 6이 나와서 6은 건강과 일과 관련된 것들인데 토 나오는 안 좋은 것들이 나온 행성이 들어갔으니까 이 구간도 아니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 새벽부터 아침까지의 구간들은 여기는 뭐 관련이 없었고, 여기도 태양 6만 설명드리면 태양은 복불복인데 안 좋은 하우스에 가면은 안 좋은 의미가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과 일이 더 안 좋게 나온다. 그래서 되게 힘들게 나온다라는 건데 이게 있었기 때문에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오전 시간대는 지금 뭐 서울대 법대 진학했었던 그런 행성 하우스가 좀 없었었고요. 그러고 나서 10시 29분부터 보기 시작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하우스는 여기 보시면은 즐거움이잖아요. 즐거움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목성도 1하우스에 갔으니까 1하우스는 빨갛지만 복불복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목성이 좋은 게 1하우스 가면은 좋은 일이 발생이 되는 거라, 어쨌든 여기는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여기는 세이브를 해놨고요, 구간을. 그 다음에 12시 58분부터 3시 24분까지의 구간도 금성 3에 또 이 가로 속에 있는 거는 원인이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2하우스와 9하우스의 원인으로 금성 3하우스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건데, 구는 보시면은 고등교육이라고 써놨어요. 이런 것들이 대학교 진학하던가 석박사를 간다던가 고시를 본다던가 뭐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금성 사마우스와 관련된 좋은 일들이 발생이 되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진학한 이벤트로 알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시 구간은 10시 29분부터 3시 24분까지를 알 수 있었던 거죠. 밑에도 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안 좋은 것들 막 나왔었기 때문에 제외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시작을 다시 다른 이벤트로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벤트는 91년 7월 구수였나? 8수였나? 만에 2차 합격을 해서 사법고시를 합격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벤트, 좋은 하우스와 행성이 나타나는 구간을 찾은 거고요. 여기 구간을 일단 찾았기 때문에 이제 다 볼 필요가 없죠. 00시 00부터 23시 59분 사이에서 이 구간만 이제는 저는 추적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 91년 7월 사법고시를 보고 합격한 이벤트를 통해서 찾은 구간은 이 구간이었습니다. 12시 40분부터 3시 8분 사이의 구간. 이 하우스와 행성은 1하우스 원인으로 태양 5 즐거움이 나왔고, 10하우스는 성공하고 성취인데 이 원인으로 금성 6, 뭐 일적인 부분에서 있어서의 어떤 잘 풀리는 것들, 처음 뭐 힘들었지만 결국 토성 6이 있어서 힘들었지만 사법고시 당연히 힘들었겠죠. 7월인가 뭐 그때 보신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1년 7월 사법고시를 보고 합격을 했으면 이 구간은 1990년 12월 생일부터 1991년 12월 생일까지니까 한 7개월 정도는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느라 힘들었는데 결국엔 좋아졌다. 그래서 이 구간을 또 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진학을 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걸 보니 생시 간격이 이렇게 좁혀졌죠. 여기서 찾은 게 12시 40에서 3시 8분이었기 때문에 찾아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큰 이벤트였었던 거는 작년 12월에 있었던 비상계엄. 정치는 전혀 저는 관심이 없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네,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이 생시 간격에 있는 또 구간의 그 이벤트를 찾아보니까 이 12시 22분부터 14시 50분 사이에 있는 이 토성 8하우스와 화성 5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
파라하우스는 여기 보시면은 대출, 빚, 타인의 죽음, 사업의 힘듦, 투자의 실패 이런 것들인데 이 영역을 조금 확장을 해보면 변형과 재생, 죽음, 부활, 뭐 심리적인 어떠한 변화, 삶의 큰 전환점, 그리고 뭔가 신비로운 영역들, 무의식에 대한 영역, 또 생존을 위협하는 사건과 그로 인한 성장, 뭐 이런 위기 극복 이런 것들도 다 관련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파라하우스와 관련될 수도 있죠. 화성 5하우스는 즐거움과 관련된 것들인데 화가 나는 하우스가 왔으니 즐거움이 조금 없는 거다. 토성 8도 있고 스텔리움 8도 있어서 이 구간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좁힐 수가 있는 거죠. 12시 40에서 38분이니까 이 2024년 때는 이 구간도 있었는데 이때는 가능성이 작았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크게 힘든 것들이 안 보여요. 여기 보시면 다 괜찮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작아서 얘는 X 쳤고 얘는 동그라미를 쳐서 또다시 생시 간격을 여기가 14시 50분이었잖아요. 12시 40분부터 3시 8분인데 요 간격은 12시 22에서 14시 50분이니까 간격을 다시 줄일 수가 있죠. 12시 40분부터 14시 50분까지로 생시 간격을 더 좁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1년 12월 생일부터 2012년 12월 생일까지의 이벤트를 또 찾아보니까 이슈들을 찾아보니까 대검찰청에 중수 1 과장을 하셨었고 2012년 3월에 결혼을 하셨는데 장모 관련 사건들의 압력 행사를 넣었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에 있는 또 이때 당시에 구간을 찾아봤었을 때는 1시 18분부터 3시 44분이 가장 정확하더라. 그래서 뭐 태양사 12하우스 관련된 것 이게 집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목성 9, 47 결혼하고 하와이 신혼여행으로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7하우스는 결혼과 관련된 것들, 4하우스는 집과 관련된 것들인데 가정도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목성 9는 또 해외로의 여행도 돼요. 장기 여행 같은 거, 신혼여행이나 이런 게 그런 것들을 대변하더라. 그래서 이 구간을 또 킵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구간을 좁혀 보니까 여기가 1시 18분부터 3시 44분이니 지금까지 좁힐 수 있는 간격은 1시 18분부터 여기 2시 50분까지도 좁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초에 사표를 내셨더라고요. 그때를 보는 거죠. 그러면 2001년 생일 12월 생일부터 2002년 생일까지의 행성과 하우스를 예측을 해서 한번 봤었고 이 간격에 있는 구간은 이 행성과 하우스들이었습니다. 1시 23분부터 2시 38분대 그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9하우스 관련된 거, 토성 3하우스 관련된 거, 어센 1하우스 관련된 거 9는 이제 새로운 것들 배우는 것도 관련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검사하시다가 뭐 변호사를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새로운 영역을 배우는 것들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고 이때 당시에 그냥 사표 내고 태평양 변호사가 되셨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이 큰 이벤트로 그냥 추적을 하는 겁니다. 어센던트 1은 사실 나에 대한 큰 변화를 또 의미하기도 해요. 이게 복불복이기 때문에 힘들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좋게 발현이 될 수도 있고 토성 3은 뭐 이동에 관련된 것들, 새로운 것들을 시작한 건데 아주 초기의 교육들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뭐 구설수,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추적을 해보니 이런 행성과 하우스라면 이게 맞는 것 같더라라고 이제 추적을 한 거죠. 그래서 생시 간격을 1시 여기가 23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14시 38분이니까 여기까지 찾은 게 거의 확실한 구간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판단하기가 힘든 구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2003년에 그러니까 2002년에
변호사가 적성을 안 맞았는데 2003년에 경력직으로 다시 검사가 되셨었어요. 그래서 광주로 갔는데 광주로 가면은 이동이잖아요. 그래서 사하우스와 관련된 것들, 집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는 거라 이 구간을 지금 찾아보니까 이게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그 두 개가 정확히 뭐 어떤 구간이 딱 100% 맞다라고 지금 확언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화성호, 금성호, 뭐 질검에 대한 것들이 없다가 생기고, 뭐 태양육, 일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힘듦과 관련된 것들이 나왔음. 뭐 광주 가서 힘들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센사는 둘 다 동일하게 나와서 어쨌든 집을 이동한 거가 어센사로 나왔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는 뭐였냐면 어쨌든 경력직으로 다시 검사가 되신 거는 본인의 의지로 하신 거니까 즐거울 수도 있었겠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 목성일과 태양호 이런 것들은 뭔가 하여튼 잘 돼서 즐거운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화성사나 금성사, 어센사가 결국에는 이동에 대한 것들이라 이거 아니면은 이거 둘 다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이 구간 자체는 확실한데 어떤 게 맞는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은 두 가지 구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구간은 13시 23분부터 여기에 2025년도에 구속되었었던 점을 토대로 찾아보니까 11시 17분부터 13시 54분 구간인데 그러면은 여기랑 결합을 해보면 13시 23분부터 여기는 13시 54분 가능성이 하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4시 36분 여기 있죠. 여기서 14시 38분까지의 가능성. 이러면 이 구간은 상당히 좁혀진 겁니다. 이건 거의 생시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 2가 맞다라고 하면. 근데 여기서 일단 판단이 안 됐고 또 2005년, 25년 올해죠. 올해 12월까지가 아직 거의 7, 8개월이 남았잖아요. 거의 8개월이 남았죠.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까지. 점성술은 신년이 생일부터 생일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일단 구속이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를 겪기는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분류가 됐었는데 여기랑 여기 둘 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여기 2003년도와 2025년도가 두 가지 시나리오가 뭐가 100% 맞다라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 구간을 또 제시를 드린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2025에서 26년도의 운세를 말씀드릴 때는 이 결론 1이든 2든 상관없이 동일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쨌든 이 결론 1에 이 13시 23분부터 13시 54분 구간이었다라고 하면 2025년 올해 12월까지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성육 이거 엄청 힘든 겁니다. 일적인 부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없는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일과 건강에 있어서의 힘든 일들이 발생이 될 수 있고 태양삼은 뭐 이동이나 뭐 구설수나 이런 것들 금성오는 즐거움에 대한 것들이죠. 근데 파라오스가 원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파라오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거든요. 위기의 극복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센팔은 조금 힘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건대 구속이 됐었던 점은 힘들지만 이게 12월까지 다 발현이 안 된 거라면 이런 것들이 그러면 또 힘든 것들이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결론 2에 14시 36분부터 14시 38분이라고 하면은 올해 남은 이벤트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센칠 이게 또 법적인 부분 도장 찍는 것들 소송에 관련된 것들 등등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련 있고 목성8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영역인데 목성 좋은 것들이 왔으니까 그런 영역들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 뭐 이거는 좋죠. 근데 이 토성5는 또 즐거움이 조금은 제한적이다라는 것들. 그 사실 이거보다 이게 나아요. 근데 이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 더 지켜보면은 아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또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고 나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의 운세인 거죠. 이 구간은 확실하다고 제가 써놨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2026년 운세를 본 거예요. 그러면은 12시 59분부터 14시 54분 사이에는 동일한 운세가 배치가 됩니다. 2026년도에는 그러면 봤었을 때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13시 23분부터 14시 38분이니까 13시 23분이던 14시 38분이던 뭐 13시 50분이던 상관없이 동일한 운세를 이 운세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12월 생일부터 2026년 생일까지는 이 이벤트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센던트 10하우스가 있어요. 이거는 성취나 지위나 명성에 대한 것들 일반적으로는 좋은 건데 이것만 보면 괜찮은데 지금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스텔리움이라고 스텔리움은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 10이라는 하우스에 행성이 3개 이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4개가 들어가 있죠, 이게. 네, 그래서 이거를 스텔리움이라고 하고 이것도 역시나 12하우스의 의미를 조금 강조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금성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힘들다가도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네, 기룡도 아스펙트도 괜찮았었던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컨버스트 이게 또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쉽게 설명을 하면은 행성 중에 태양이 제일 뜨겁잖아요. 크고. 근데 태양에 가까웠게 있어갖고 금성과 화성이 컨버스트라고 태양에 타버렸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금성도 그 에너지가 줄어들고 왜곡되고 무익하다고 써놨죠. 그리고 나쁜 행성인 화성은 더 나빠진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성은 여기에 나왔잖아요. 근데 금성이 있었으면 사실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보는데 이 컨버스트 때문에 금성의 그런 좋은 영향력이 조금은 덜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제가 상담을 할 때 행성하우스가 나오면은 보통은 리로케이션을 가라 라고 설명을 드려요. 생일 여행 생일날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가서 내 생일날 좋은 행성의 에너지를 받고 오면 한 해의 운이 개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된 거는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은 또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센십은 괜찮지만 이 12하우스가 많고 토성 3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한 해가 되겠다. 그래서 길한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어려운 일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중독된다거나 고립된다거나 고독함을 느낀다거나 우울함을 가져간다거나 아무튼 내적인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건데 사실 이게 힘들었었잖아요. 이게 어센 8에 토성 6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여기까지 될 수도 있거든요. 2025년에 힘들었던 것들이 2026년까지도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도 조금은 또 더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윤석열 생시를 보정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고요. 다음번에 어떤 이벤트들이 또 나오게 되면은 그때 이 구간을 가지고 조금 더 명확하게 좁혀보는 시간을 한번 갖고 또다시 미래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